오늘은 지난 7월 25일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예방 타격 또는 선제 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7월 25일 북한은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표적에 도달하기 전에 조공 비행을 하다가 표적 근처에서 도약해서 표적을 위로부터 공격하는, 다시 말하면 요격 회피 기동이 가능한 첨단 탄도미사일입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 방어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준비 후 5분 내에 발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사 징후를 식별한 다음에 30분 내에 조치하겠다는 한국의 선제 타격, 즉 킬체인은 무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이 대부분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액체 연료 주입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 즉 3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으며, 따라서 30분 이내에 탐지, 식별, 결심, 타격한다는 소위 킬체인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KN-23이 성공을 함에 따라서 한국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소 어렵게 생각되겠지만 이 기회에 선제 타격과 예방 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어떤 군사 행동을 하기 전에 취하는 조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대표적인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선제, preemption이고 또 하나는 예방, prevention입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 선제 공격, 예방 타격, 예방 공격이라는 말을 전문가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선제 타격은, preemptive strike는 적의 공격이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최소한 임박한 것이 확실할 때 먼저 타격하여 그 공격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방 타격, preventive strike는 적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 확실할 때 사전에 실시하는 타격입니다. 서부 활극의 경우를 예를 들면 상대가 먼저 총을 뽑는 것을 보고 사격하는 것이 선제 타격이고, 상대방이 총을 뽑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쏘는 것이 예방 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제는 정당하지만 예방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현재 국제법에서는 둘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법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다수 국가가 토의를 통해서 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 타격에 비해서 선제 타격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분명히 높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볼 때 선제 타격에 비해서 예방 타격이 훨씬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선제 타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해진 이후부터 적이 실제 공격을 가하는 순간까지의 짧은 시간에 조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에 예방 타격은 내가 판단하는 최적의 시간에 실시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진 상태에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 후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가 있고, 따라서 성공의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핵 공격의 경우에는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상대의 핵 공격 임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핵 공격을 허용하게 되면 우리 국토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예방적 조치를 통해서 사전에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토화된 이후에는 반격하고 싶어도 반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81년 이스라엘의 이라크 오시락 발전소 타격, 2007년 이스라엘에 의한 시리아 발전소 타격은 모두 예방 타격의 성격입니다. 1994년 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예방 타격의 성격입니다. 그때 만약 결행했었다면 한국은 현재와 같은 북핵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예방 타격은 당장은 가만히 있는 상대방을 공격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전쟁을 야기시키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물론이고 국내적으로도 비난받을 소지가 큽니다. 예방 타격을 통해서 문제의 소지 자체를 제거해버릴 경우 예방 타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예방 타격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고 유독 이스라엘과 미국 정도만 예방 타격을 검토하며 시행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 핵미사일에 노출된 국가는 국제적, 국내적인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예방 타격을 결행하지. 미국은 선제 타격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명확한지는 그다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말로는 선제 타격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예방 타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4년 미국의 페리 당시 국방장관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검토한 것.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후 미국이 레드라인을 언급하면서 타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 트럼프 행정부가 수시로 군사적 옵션을 언급하는 것은 모두 예방 타격의 성격입니다. 문제는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해서 한 번의 공격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제거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신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방 타격을 결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예방 타격이 실패해서 북한이 미군기지나 미 본토를 공격할 경우 미국은 핵전쟁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은 신중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최근에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서 북한은 핵무기 폐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이 KN-23을 전력화해서 한국에 대해서 5분 이내에 핵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한국의 기존 킬체인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거하는 예방타격 개념을 가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적이거나 국내적인 비난보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기미가 있을 경우 국가 지도부의 결정에 의해서 예방타격 성격의 선제타격을 결행할 수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갖춰두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은 미국과 군사적 옵션의 준비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미국은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예방타격 차원의 군사적 옵션을 시행하겠다는 자세를 과시해왔고 그를 위하여 상당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예방타격적 성격의 선제타격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인적 정보를 확보하고 있고 역할 분담을 통하여 미국의 타격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미군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일본까지 가세해서 한미일 3국이 일치 단결한다면 그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군을 중심으로 예방타격 성격의 선제타격도 실시할 수 있다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군은 F-15는 물론이고 F-35와 같은 질 높은 타격력을 구비하고 있고 탄도 및 순항미사일 공격력도 약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정을 하거나 계획만 잘 발전시킨다면 예방타격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과 국가 지도부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방타격성의 선제타격이 최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공격에 위협을 받거나 또는 핵공격을 직접 받거나 또는 굴복하는 것보다는 나은 차선의 대안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를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현 세대가 다소 위험해지더라도 과감한 군사작전을 결행하는 것이 자식 및 손자 세대를 위한 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이와 같이 필사적으로 대비할 경우 북한도 진정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